신비 1강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재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재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재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재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재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재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재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재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재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재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그리고 뒤에 앉으신 분들은 가능하시면 앞쪽으로 다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그리고 통로 그쪽에 계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앞쪽으로요. 뒤에 계신 나중에 오는 분들 위해서 좀 자리를 비워주시고 앞쪽에 많이 비워주세요. 예, 특강 전에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한 5분 다 됐네요, 시간이. 예.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우리 멀리 안면도에서 여기까지 얼마 걸리느냐고 여쭤보니까 시부님이 빨리 달려오셔가지고 2시간 조금 넘게 되겠는데 오늘 또 차도 막혀서 3시간 정도 가실 때도 3시간이고 왕복 6시간이죠. 우리 아마 대전에서 제일 먼 성당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멀리서 우리 선화동 우리 교우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특강을 해주시기에 멀리서 이렇게 오셨고, 특별히 우리 교황님 새로 이번에 말씀하신 왜 찬미 받으소서 나와 있지만 생태 영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영성에 대해서 신부님도 따로 사제서분 이후에 그런 쪽으로 공부도 하셔서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실전으로 안면도에서 또 농사를 지시면서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시부님 귀한 시간 분당에서 미사도 있고 분당 시부님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멀리서 달려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시부님 모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열심히 잘 하셔서 여러분들 마음이 영성적으로 하나님께 활짝 잘 열려 계실 것 같습니다. 그 마음으로 시작되도록 교황님께서 권고하신 우리 지구를 위한 기도 하나도 안 보이시겠네요.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들으셔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 전능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온 세계에 계시며 가장 작은 피조물 안에 계시나이다. 하느님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온유로 감싸 안으시며 저희에게 사랑의 힘을 부어주시어 저희가 생명과 아름다움을 보살피게 하소서. 저희가 평화로 넘쳐 한 형제 자매로 살아가며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하소서. 오 가난한 이들의 하느님, 저희를 도와주시어 저희가 하느님 보시기에 참으로 소중한 이들, 이 지구에 버림받고 잊혀진 이들을 구하게 하소서. 저희 삶을 치유해 주시어 저희가 이 세상을 훼손하지 않고 보호하게 하시며
오염과 파괴가 아닌 아름다움의 씨앗을 뿌리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과 지구를 희생시키면서 이득만을 추구하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소서. 저희가 하느님의 영원한 빛으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모든 것의 가치를 발견하고 경외로 가득 차 바라보며 모든 피조물과 깊은 일치를 이루고 있음을 깨닫도록 저희를 가르쳐 주소서. 하느님, 날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하나이다. 비오니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 저희에게 힘을 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저는 사제된 지 이제 18년 차 됐고요. 안면도에 들어가서 한지 2년째 됐습니다. 2년, 만 2년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교님께 제가 안면도 들어가기 직전에 안식년을 보내면서 농사 짓는 곳에 가서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이제 대화동에 있었지 않습니까? 대화동에 있을 때 우리 교수님 초대로 한번 와서 집사도 한 것 같은데요. 안식년 때인가. 하여튼 그래서 대화동에 있으면서 우리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 말하자면 생태적으로 문제가 있는 곳, 분쟁이 있는 곳, 평화가 이렇게 무너진 곳, 또는 약한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치는 곳, 외치는 곳에 가서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한 2년 동안 그때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것이 4대강 문제였어요. 그래서 4대강 유역에 가서 전국에 다니면서 아니 이렇게 멀쩡한 강을 파헤치고 물을 닫아놓고 이게 하나님 법에 맞는 얘기나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이러면서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또 강정마을 제주도 가서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하지 말아라 하고 다니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말하자면 부정적인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투사 기질도 안 되면서 하여튼 그런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맨날 하지 말라고만 얘기할 게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살 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게 그러면 답인데, 원래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데 하는 질문이 들었죠, 제 마음에.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하지 말라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지 않고 원래 하나님 원하시는 길일까 하는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도무지 이 도시에서는 답이 안 나온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도시에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도시 탈출 감행을 했어요. 이걸 어쩝니까? 하여튼 그래서 시골에 가서 농사 짓는 가수원에 가서 안동교구였거든요. 함께 살면서 공부도 하고, 공부라는 게 아침에 가수원에 나가서 사과 따고 새벽 미사 같이 이제 공부 신자분들과 함께 하고 지내면서 정말 하느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쪽 안동에 가니까 어떤 공소회장님께서 당신이 갖고 있는 12,000평 사과 포도밭인데 그거를 하느님께 다시 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어요. 지금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근데 이게 사실은 당신이 몇십 년 동안 그야말로 친환경으로 잘 갖고 온 이 땅이 하루아침에 땅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농약 안 하고 정말 계속 풀 깎아가면서 이렇게 농사를 지어 오셨는데, 이 땅을 아무한테나 이렇게 줘버리면 그냥 관행농으로 되돌아 버리잖아요. 그래서 누구든 좋은데 신부님이든 수도회든 이렇게 와서
당신이 해오셨던 것처럼 이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는 그 분들께 드리고 싶다 하는 지향을 갖고 제가 가봤습니다. 가서 살다가 여기 살면 참 좋겠더라고요. 뭐 수익도 꽤 한 서너 가정은 먹고 살 정도의 수익이 되고, 그래서 교구장 주인님께 여쭈었더니 거기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난한 교구잖아. 왜 우리 교구가 거기 가 살아? 이러면서 거절을 하시길래, 그러면 하여튼 제가 이런 공동체를 이렇게 만들고 싶은 지향이 있사오니 고려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안면도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황창희 신부님 하고 계시는 성필구마을 아시죠? 네, 거기 가보셨어요? 기가 막힙니다. 거기도 정말 이렇게 산 중턱에 이렇게 생태마을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 산을 이렇게 둘러서 냇물이 흐르고 있는데 정말 내가 과연 우리 교구에 가서 이런 말하자면 생태형성 공동체를 꾸린다면 이런 기가 막힌 장소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말하자면 이제 생각이 있었는데, 안면도에 가서 보니까요, 아이고 정말 우리 주교님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가서 보니까 너무 말하자면 천혜의 그 자연 조건이었고요. 거기에서 조금만 이렇게 정성을 기울이면 훌륭한 우리 교구 내에도 그 생태형성 공동체 내지는 그 교육센터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급기야 엊그제 그 저희 이제 안면읍이 있고 밑에 고남면이 있어요. 섬이 이렇게 있으면 그 밑에 이제 봉소가 있는데, 봉소에 그 땅이 한 1000평 있습니다. 그 거기에는 옛날에 야학하던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사용을 해서 생태형성 교육센터로 만들어 가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그 땅을 교구장님께서 사용을 해도 좋다 허락해 주셔서 아주 신나게 작업을 해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형제 2명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친형제가 아니고요. 이런 생태형성을 살고 싶다 하는 분들과 함께 이제 사제관에서 그분들은 제 안방에 살고 제가 문간방에서 먹고 살고, 왜냐하면 사제관 전체가 다 제 거니까 한 분들은 한 칸밖에 못 쓰지만, 그래서 화장실 딸린 방을 그분들에게 주고 살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나온 해책이기도 하고, 말하자면 하느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가장 많이 또 가장 강하게 하고 싶은 말씀을 사실은 교황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신, 하느님께서 교황님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문헌이 바로 이 찬미 받으소서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렇게 갖고 왔는데 선물방에 있나 모르겠네요. 주문하셔가지고 한 권씩 꼭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공지사항 끝나고 그러니까 매일 미사 때마다 한두 항씩 신자분들과 미사 시간에 읽고 있습니다만, 책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핵심 주제가 이 책에 교황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의 주제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무관하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 하는 거를 조금 제가 살면서 느낀 점들을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벌이 우리한테 어떤 일을 하는지, 일단 맛있는 꿀을 제공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 벌이요, 수분을 해주지 않습니까? 비닐하우스 안에는 벌이 못 들어가니까 손으로 다 이렇게 고추받치며 뭐 여러 가지 이제 비닐하우스에 있는 것들은 사람이 해주더라고요. 근데 전체 농작물의 약 한 80%를 요 벌들이 수분을 해준대요. 근데
지금 이 벌들이 사라지고 있답니다. 뭉텅뭉텅 사라지고 있대요. 말하자면 이 원인이 뭔가 봤더니 뭐 여러 가지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한 3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온난화, 지구가 뜨거워져서 또 우리가 그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하자면 운행 시스템에 이 전파가 방해가 되어서 말하자면 몰살당하고 있고 또 그리고 뭐 하여튼 말하자면 농약 때문에. 근데 저도 우리 회장님이 토종 벌을 좀 키워보라고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당 저희는 성당에 앉은 자리가 한 1000평 됩니다. 봉소도 한 3000평 되고요. 그리고 그 옆에 신자분이 저한테 이렇게 빌려준 땅이 한 1200평 돼요. 그래서 거기다 농사 짓고 있는데요. 근데 하여튼 그 한켠에다가 토종 벌 집을 만들어 줬어요. 잘 이렇게 먹고 뭐 활동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꽃이 피고 이렇게 사람들이 고추밭에다가 약을 하기 시작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 죽어버렸어요. 아주 섬뜩하더라고요.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수분이 안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아인슈타인이 예언을 했습니다. 이 벌꿀이 이 땅에서 사라지고 난 4년 후에는 인류도 멸망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했더라고요. 과학자적인 말하자면 성경 지명을 가지고 예언을 하셨는데요. 지금 아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벌이 정말 원인 모를 이런 말하자면 사라져버리는 그런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사실은 그 고리를 우리가 찾지 못해서 그렇지 정말 대단히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눈치를 채야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 제가 쥐약을 먹었었어요. 어떻게 먹었냐면 그 성당 사제관 옆에 하우스가 이렇게 2동이 가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처음에는 지난번에 와서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는 거예요. 처음에 비어있는 하우스에 딱 들어가서 그 호박을 심어 먹고 싶었어요. 호박의 제일 좋은 버름이 뭐래요? 사람 똥버름이 제일 좋대요. 그래서 똥을 어디서 구하나? 봤더니 요즘 뭐 어디 똥을 싸서 모아놓은 데가 있어야죠. 그래서 내 똥 모아놓자 그냥 내 똥을 쓰자 그래가지고 구덩이 파고 이렇게 양동이 넣고 장의자 2개 딱 갖다니 훌륭한 푸세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딱 한 달 모았는데요. 양동이로 2양동이가 꽉꽉 차고 엄청 싸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구덩이를 파고 이렇게 호박을 심었는데 그야말로 주렁주렁 된소리 내릴 때까지 호박이 맛은 또 어떻게 이렇게 좋은지 사람이 똥을 먹고 살아야 된대요. 그죠? 자기 똥 3년 이상 안 먹으면 맞아요. 죽는데요. 근데 여러분 똥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긴요? 정화 하수 처리장으로 가서 말하자면 화학 처리되어서 남은 찌꺼기는 어디 심해에 갖다 버린대잖아요. 그 돈 아마 선화동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00만 원 이상 나올 거예요. 대화동 있을 때 연말에 100만 원씩 꼬박꼬박 냈는데 그렇게 사실은 이 도시에 사는 말하자면 삶 자체가 이 자연에는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는 삶인 것 같아요. 여러분 빨리 안면도로 다 오세요. 제가 터 많이 닦아놨어요. 집도 많이 알아보고 있고요. 여러 함께 살 수 있는 1000평이면 뭐 100명을 함께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하우스에다가 닭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닭을 지금 한 200마리 기르고 있는데요. 산란용으로 닭 알을 지금 한 5판 갖고 왔는데 10개씩 이제 5박스를 갖고 왔는데요. 조금
그 유기농 판매소에 가면은 이게 6,000원이에요. 그래서 5,000원에 팔아먹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우리 시부님하고 수현님 들 테니까 하나씩 얻어 잡숴보세요. 기가 막혀가지고. 왜 슈퍼에서 이렇게 사먹는 거는 비린내 나죠. 센 걸 못 먹어요. 근데 저희 닭은 그냥 이렇게 톡 깨가지고 쪽 빨아먹으면 얼마나 고소한지 몰라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제 겨울이 되면 이 쥐들이 막 들끓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닭 모이를 많이 갖다 놓으니까 이 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대뜸 그러시는 거야. 아, 쥐약 있어요, 쥐약. 그 쥐싹이라고 있어요. 아시죠? 네, 쥐싹이라고 있대요. 도시에는 쥐도 별로 없죠. 그만한 알사탕인데 쥐 구멍 앞에다 딱 넣으면 이걸 물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일가족이 몰살을 한대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한 통 사가지고 여기저기 쥐구멍이 보이는 데 놨더니 그야말로 쥐가 싹 없어졌어요. 한해 겨울에 한 2차례 이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지난 봄에 이 대청소를 했습니다. 하우스 대청소를. 근데 장판을 딱 들어보니까 이 쥐 사체가 있고 거기에 이제 부대기들이 이렇게 껴 있잖아요. 근데 마침 저희는 이제 이 닭들을 오후에는 놔먹여요. 벌레도 잡아먹고 하라고. 근데 이제 닭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이 부대기를 다 먹은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제가 치울 새도 없이. 그러고 나서 그날 저녁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달걀을 먹고 있는 제가 뭘 먹은 거예요? 네, 쥐약을 먹은 거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뭐 좀 비약이 있을 수 있겠다고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여하튼 미량이라도 그죠? 네, 그 독극물을 먹고 죽은 쥐를 먹고 있던 그 구더기를 먹은 닭이 낳은 알을 먹은 저는 지금 갖고 나는 상관없어요. 지금 대형으로 고양이를 기르기 시작했어요. 고양이. 제가 개, 고양이 엄청 싫어했는데요. 이 야생동물들이 달려들기 때문에 개도 길러야 된대요. 닭장 주변에다가. 개도 4마리 기르지, 고양이도 기르지, 참 아주. 근데 이게 생명이 있는 짐승들하고 이렇게 매일매일 밥 주고 대화는 아직 안 통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하튼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제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정서적으로 부드러워진달까? 하여튼 좀 말하자면 친환경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우리가 무심코 약 뿌려버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골에 제가 내려가서 이렇게 목격한 것 중에 하나가 참 쉽게 말씀들을 하시는구나. 이제 여러분 고추 같은 경우에 약을 한 해 여름에 몇 번 한다고 하죠? 고추가 약을 참 많이 하는 축에 속하는데요. 그냥 비 그치면 안 돼요. 비 그치면 비가 왔다가 그치면 해야 된대요. 안 그러면 상품으로 내놓지를 못한다는데 그러면 몇 번이요? 그랬더니 13번 내고 한대요. 근데 요즘에는 이 약들도 잘 안 듣고 옛날에 보지 못했던 벌레들이 계속 온답니다. 얘들이 이제 내성이 생기고 또 외국에서 들어온 벌레도 있고 사실은 이 벌레들을 싹 죽임으로 해서 저희 마당에 있던 벌이 싹 죽었듯이 사실은 우리들한테 안 보이지만 그 과정이 정확하게 보이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분명한 영향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약을 치는 것에 대해서 특히 제초제, 그죠? 제초제는 정말 근데 논에다가 제초제를 제일 많이 한대요. 사실 물이 있기 때문에 제초제를 얼마나 많이 하는가 보니까요. 요즘에 그 태양열 발전을 많이 시골에서 그 노는 땅들 이용해서 만들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만들고 나서 이제 논에다가 만들고 나서 한 5년 동안 농사를 안 짓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바다가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면도는 그
있는데요. 말하자면 이런 논농사를 하지 않기만 해도 그 앞에 바다에 이런 해조류들이 엄청나게 많이 잡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동안 말하자면 흘러내려갔던 그 농약물이 얼마나 독하고 해로웠으면 바다가 다 죽어 있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삼시세끼 때 먹는 게 그렇게 농약을 뒤집어 썼던 쌀들을 먹고 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영향이 없을 수 없다. 정말 이 세상에 그 어떤 행동이나 그 어떤 말하자면 그 말이나 생각까지도 우리하고 영향이 없을 수 없다. 관계가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을 교황님께서는 아주 강력하게 이 책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배운화를 한다고 하다가 국민들이 반대하니까 사생활 살리기를 했죠.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이렇게 아름다웠던 이제 자연유산 대상을 수상했던 그런 그야말로 아름다운 자연들이 이렇게 이제 파헤쳐졌다가 이렇게 또 물이 찼어요. 이제 그 말하자면 수변구역을 다 침수를 해가지고 이제 저런 거 물을 한번 맞으면 옆에 이렇게 심어놨던 나무들, 해놨던 시설들 다 망가지죠. 그래서 그러면 평상시에는 어떤 모습인가? 초여름부터 가을까지 이제 벌어지는 그런 모습. 그냥 지금 산행에 가서 이렇게 보면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녹조가 저렇게 끼어 있으니 저 안에 살고 있던 생명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살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금강이에요. 금강의 한 곳에 가서 다 죽은 조개, 폐사한 조개들이고요. 이제 물고기들이 떠다니고 있는데, 이 사대강에 대해서 이 주교님들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를 보니까 창조주께서 몇만 년을 두고 갖고 오신 소중한 작품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어리석음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얘기하셨죠. 근데 이 지난 여름에 그 기상관측 일에 가장 극심한 가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수도 하고 절수도 하고 그랬는데 이 사대강 사업 해놓은 것이 이 말하자면 가뭄에 도움이 됐대요, 안 됐대요? 전혀 안 됐다는 거잖아요. 오히려 앞으로 또 몇 조 원을 더 들여서 공사를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위기가 생기면 꼭 이렇게 돈벌이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떤 좋은 명분을 이렇게 내세워서 자기들이 욕심을 채우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대강 공사하느라고 22조 원이 넘게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뜻있는 분들 한 4만 명 정도가 전 이 사업을 한 대통령과 당시의 장관들을 고발을 했지 않겠어요? 국보 낭비, 또 자연 파괴 무책임하게 했다. 그래서 고를 받아야 된다라고 고발을 했는데 결과가 며칠 전에 나온 것 같아요. 뭐라고 나왔을게요? 죄가 없다. 지금 정권에서는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정치적인 판단이지 실질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큰 부정이 있었고 또 얼마나 이 생태계나 우리 국토에 큰 아픔을 주었는가 하는 것에 따른 그 판단은 아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괴되어 가고 있고 또 더 돈을 들여서 더 파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금강물을 저쪽 어디 물이 부족한 대로 또 돌리려면
몇 조 원의 공사비가 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해마다 이거 유지비가 몇 천억씩 들어가고 있죠. 여기는 어딜까요? 구럼비 바위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이제 바위예요, 바위. 하나로 이루어진 바위 덩어리인데요. 서울교구 신부님이신데 이 자료들은 다 서울교구에서 이렇게 가지고 온 건데 이 구럼비 바위를 말하자면 다 폭파해가지고 해군기지를 만들었어요. 지금 뭐 공정률이 한 70% 이 정도 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다 폭파시키고 이런 구조물들을 갖다가 이제 그 바다에다가 지금도 시민님들이 정문 앞에서 매일 미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선생들과 수도자들 그리고 신자들이 매일매일 찾아가서 뭐 공사는 계속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위해서 이런 해군기지는 제주도에 들어오면 안 된다 하는 메시지를 계속 주기 위해서 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국에서도 시민님들이 오셔서 하시고요. 2710일 그랬는데 지금 한 3000일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정혜 신부님, 거기는 이제 우리 교황님을 배출한 수도회인 예수회가 있죠. 우리 교황님이 수도회 사제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회에서는 이 강정마을에 아예 예수회 분원을 하나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사님 두 분이 성주하면서 이곳에서 매일 미사를 봉헌할 수 있도록 함께 하고 있고요. 그래서 평화에 절대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군사시설 군비가 이렇게 계속 높아져야만 평화가 유지된다. 이런 말하자면 세뇌가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군비를 늘리면 어느 만큼 늘리면 우리나라가 안심하고 살 수 있을까요? 중국만큼 대포나 뭐 핵무기 이렇게 구비하면 우리나라에 평화가 올까요?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황님과 주교님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보면 군비 경쟁이 평화를 보장하지 못하고 전쟁의 원인을 제거하기보다 오히려 증대시킬 위험이 있다. 제가 그 강정마을에 가서 어떤 그 아빠가 하는 그 비유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정말 와닿았습니다. 자기 중학교 다니는 아이한테 교육을 왜 내가 아빠가 이런 평화 활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비유를 들었대요. 너희 반에 누가 학교에 오면서 그 짱을 먹고 싶어서 칼을 이렇게 품속에 숨기고 오면 너는 어떻게 그 친구한테 대응을 할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선생님한테 가서 일러도 되고 그렇다고 꼭 자기가 칼을 또 지니고 와서 그 아이와 대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잖아요. 외교적인 방법이 있어요. 저희 중학교 때도 그런 애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 쇠톱 있잖아요. 샥샥 갈아가지고 품속에 넣고 다니는 애들이 있었어요. 저도 한참 유혹을 받긴 했었는데 결국에 뭐 가지고 다녀보진 않았지만 여하튼 그런 애들이 안 건드린 애들이 있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 선생님하고 친한 애들, 그리고 붙어봐야 별로 이익이 없을 것 같은 애들, 그런 애들 안 건드리거든요. 여러 가지 국가 간에도 외교적인 분쟁이 있거나 또 어떤 다툼이 있을 때 해결 방법이 너무 다양하게 많이 있거든요. 꼭 이렇게 군사시설을 만들어서만 평화가 이룩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이 우리 교황님과 주교님들의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말하자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매스컴을 통해서 이게 사실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해군기지 공사를 가장 열심히 할까? 한번 맞춰보세요. 1번 우리나라 해군, 2번 미 해군, 3번 우리나라 대기업. 몇 번일까요? 네? 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더라고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딱 자리를 하고, 이게 정말 엄청난 돈이 생기는 일이잖아요. 막 깨 부시고, 콘크리트 때려 붓고, 또 건물 세우고, 또 저희가 근본적으로 이 물살이 너무 세서 말하자면 군함이 들어설 수가 없는 자리라는 거죠. 그런데 한번 큰 비가 오고 나면 싹 쓸려 내려가거든요. 그럼 얼싸구나 좋다. 그동안 공사해놨던 거 다 쓸어내놨네. 뭐 돈이야 청구하면 나오니까 정부에다가 뭐 또 갖다가 계속 때려 붓고, 큰 물 한번 치면 또 갖다 때려 붓고, 일일이야 니나 너죠.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돈이라면 어떤 자연 환경도, 또 이 마을의 마을 공동체도 정말 형 동생이 갈라져서 싸우고 마을이 완전히 파괴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근본적인 우리 가톨릭 교회의 입장은, 그래서 이런 군사기지나 또는 핵무기나 또는 무슨 뭐 스텔스나 이런 것을 통해서 평화가 이룩되지 않는다 하는 입장이고요. 그 군비 경쟁에 투입을 하는 그 막대한 예산을 사회복지나 또 이 사회를 좀 더 성숙시키는데 써라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 사진은 수원 교구장님이세요. 주교님. 주교님과 이 만나시는 할머니들은 어떤 분들이신 것 같으세요? 밀양 청도의 송전탑 문제로 싸우고 계시는 할머니들이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현장에 수녀님들이나 신부님들이 가서 보시고 망가져가고 있는 설립이라든지, 정말 이 송전탑이라는 건 말하자면 저 시골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렇게 땅도 내주고 또 우리의 터전을 빼앗기면서 도시에 살고 있는, 특히 수도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기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빼앗기고 있는 그런 현장이거든요. 자신의 삶의 터전도 빼앗기고 또 건강도 빼앗기고 이런 자연 훼손도 물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수혜님들이 몸으로도 이렇게 막아보려고 했지만 결국엔 계속해서 이런 송전탑 공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송전탑에 대해서 주교회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건 폭력이다, 폭력. 그래서 힘없는 지역민들 희생이 불가피한 이런 에너지 공급 정책 재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고요. 사실 그래서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조금 에너지 사용을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사용을 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거는요, 이제 지구 온난화 문제가 요즘 굉장히 뜨겁게 제기가 되고 있죠. 이 온난화 문제 때문에 엊그제 우리 대통령도 파리에 가서 회의를 하고 왔죠. 온난화가 왜 문제가 되는가? 이렇게 이제 태양이 지구로 태양 광선을 쏘여주면 이 대부분의 적외선들이 지구 바깥으로 배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부의 적외선들이 말하자면 가스층에 의해서 차단이 되는데, 그런데 이 가스층들이 점점 두꺼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외선들이 지구 밖으로 나가야 될 에너지가 못 나가고 되돌아오는 에너지들이 많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가스층을 만드는 이 원인이 뭔가 봤더니 이산화탄소라는 겁니다. 자동차 배기가스라든지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태우면서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이 가스층을 두텁게 해서 말하자면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이 뜨거워지고 있는 게 왜 문제가 될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죠? 지난 여름에는 긴 가뭄이 있었는데 이 가뭄 역시도 온난화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지금 이 가을에 비가 계속 와요. 저는 장마 지내는 줄 알았는데 이 가을 장마가 왜 그렇다고 그래요? 저쪽 인도양, 인도양 앞바다가 한 2, 3도가 높아졌답니다. 뜨거워져서 그 수증기가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하네요. 또 태평양이 뜨거워져서 어제 뉴스에 보니까 도쿄가 12월 현재 스코어 초여름 날씨 24도까지 올라가가지고 반팔 입고 다니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직접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런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예요. 근데 못 사는 나라들에서 엄청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긴 장마에 우리가 배추 농사도 짓고 그래도 김장들 다 잘 하셨죠. 그런데 그 배추 농사 짓도록 이렇게 물을 어디서 끌어냈을까요? 그래도 우리는 이제 전기 에너지도 있고 또 모터도 돌릴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땅에서 다 뽑아서 이렇게 스프링클러로 돌리고 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김장을 할 수가 있게 됐는데요. 이런 능력이 없는 나라들은 그냥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올 가을에도 이 긴 장마 비처럼 오는 비 때문에 올겨울에는 이제 꽃감 별로 없게 생겼어요, 그죠? 꽃감들이 다 이렇게 묻어나가지고 다 너무 습해서 곰팡이질고 내려앉고 뜨거워가지고 날씨가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산화탄소로 인한 말하자면 고기를 먹는 것이 이 지구를 덮이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동차에서 나오는 것보다 이 짐승을 기르면서 우리가 먹는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소비되는 나오는 이산화탄소량이 훨씬 더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 요게 이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산업화 이후 말하자면 석탄을 그렇게 많이 떼기 전과 약 한 200년 전과 지금 지구의 평균 온도가 몇 도가 높을까요? 약 한 1도가 높아졌어요. 1도. 근데요, 2100년대까지, 100년도까지 2도 이상이 넘어가면 세상은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2도 이상이 되면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도 상승했을 때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빙산이 현저히 줄어들고 이산화탄소로 바다가 산성으로 바뀌어 해양이 먹이사슬이 붕괴가 되고, 요즘에 저도 이제 바다에서 가까운 데 살지만요, 자연산 구하기가 엄청 힘들어요. 다 양식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손쉽기도 하지만 자연산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없습니다. 물고기가 없어요. 그래서 양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여튼 이게 온난화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도가 상승했을 때 우리가 겪는 이런 어려움들이 이렇게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제 2도, 3도, 4도, 5도, 6도까지 되면 어떻게 되는가? 사람이 살 수 없는 95%의 생물은 멸종 상태. 지구상에 사람, 짐승, 식물을 불문하고
전체 95%의 생명이 다 없어진다는 거죠. 생명체가 사실상 살 수 없는 행성으로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옥으로의 6단계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승하면 끝난다. 그래서 이번에 파리 기후 회의에서도 2100년도까지 2도 이상 넘지 않는 게 목표였다지 않습니까? 근데 2도도 정말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영향이 그동안 있어 왔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저만 해도 지금 이제 40대 후반인데 어렸을 때 전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현상들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유례없는 자연재해들이 막 생겨나고 있잖아요. 2004년도 그 태국에서 쓰나미가 막 몰아쳐가지고 20만 명이 죽었고, 미국에서 허리케인 때문에, 카트리나 때문에 1,300여 명, 이재민 100만 명 그랬는데 피해액이 9.11 테러 피해보다 8배가 컸다고 하고, 하여튼 뭐 크고 작은, 요즘에는 이런 거 잘 뉴스에도 안 나와요, 그죠? 여기저기서 엄청나게 많은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막 그 사과도 이제 저쪽 대구 사과가 유명하다가 예산 사과, 그다음에 이제 저기 강원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저 몽골이 지금 굉장히 추운데 나중에 몽골이 제일 살기 좋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까지 인류가 남아 있으면 몽골로 넘어가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도시 살면서 무조건 안면도로 가는 게 답인가? 여러분 다 오실 수 없잖아요. 이 중에 한 5분만 오시면 참 좋긴 하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여기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이렇게 보면요, 이게 음식 문제인데요. 그 시골로 오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저는 뭐 수백 명을 치러도 저희 성당에 이제 말하자면 안면도 멋있는 데가 많으니까 나들이들 많이 오세요. 그 코리아에서 뭐 야외 행사도 오시고 분당 전체 소풍도 오시고, 그분들을 식사 대접을 하고 나면 짬밥이 막 이렇게 남거든요. 그거 도시에서는 비닐에다 착착 싸가지고 돈 주고 버려야 되잖아요. 저는 닭장 옆에 샥 부어놓으면 닭들이 오후에 나들이 나와서 정말 단백질 섭취원이 되는 거죠, 닭들한테. 그래서 크고 작은 음식 쓰레기 전혀 남지 않습니다. 닭들이 개보다 훨씬 더 먹성이 좋더라고요, 닭들이. 그죠? 못 먹는 게 없어요, 얘들은. 그래서 근데 우리가 버리고 있는 음식 쓰레기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북한에서 연간 주식이 필요한 양이 450만 톤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버리고 있는 양이 885만 톤이래요. 우리가 버리고 있는 것만 아껴서 북한에 갖다 주면 아주 고맙게 잘 먹을 텐데. 참. 더불어 쌀 문제도 그렇죠. 쌀 우리 대통령님께서 처음에 약속을 하시기를 그때 뭐 17만 원 이렇게 하고 있었을 때예요. 쌀값 21만 원 보장해주겠다 그러더니 지금 몇만 원 된 줄 아세요? 네, 13만 원, 12만 원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기계값이 안 나온대요. 속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쓰레기가 좀 큰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쓰레기가 안 나는 사회.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사회 분위기에 젖어 살다 보면 남들이 갖는 것 우리가 다 가져야 될 것 같고, 또 왠지 나만 이렇게 처지는 것 같고, 그래서 또 새로운 것도 사야 되고, 새로운 자동차, 새로운 옷, 또 먹는 것도 패션이에요, 그죠? 그래서 남들과 이렇게 맞춰 살아가려고 하는데요. 안면도에서 여기까지 나오면서도 들었던 생각이 참 외적인데 정말 많은 신경과 마음을 쓰며 살고 있구나. 우리가 내면이 정말 하느님으로 또는 귀한 가치로 꽉 차 있으면 저렇게 외적으로 채우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꾸는 것,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이 시대에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적용시켜서 실천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황님께서 지금 많은 이들이 세계에 기아와 영양실조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 가난하고 배고픈 이들 식탁에서 음식을 도둑질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가톨릭 신자들은 아무것도 낭비하지 말고 버리지 말아야 된다 하셨는데요. 우리 사회교리 특별히 이제 이 사회에 하나님의 복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해설하는 것이 사회교리인데요. 이 사회교리에서 이야기하는 초대하는 바는 이제는 교회 공동체 중심에서 시민 공동체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거든요. 말하자면 이제 우리 신자들끼리 끼리끼리 우리끼리만 좋고 잘 지내고 하는 차원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기가 요원합니다. 근데 이제는 지구 전체를 생각하는 우리가 발디디고 있는 이 땅, 이 사회와 구체적으로 복음을 만나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톨릭 사회교리가 이런 지구 공동체를 살리는 역할, 이런 대리 특강을 통해서 다만 나와 내 가족이 구원받는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지역 사회, 이 선화동 사회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말하자면 더 구체적으로 친환경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까지도 고민하는 것, 이것이 복음 실천의 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동안은 자연에 군림해오고 또 자연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차원에서 지내왔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잘 보호하는 역할을 우리가 자처해야 된다. 태도를 많이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보호에 맡겨져 있고 우리가 책임을 지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잠시 빌려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드시죠. 그런데요, 벌새의 물 한 방울이라고 하는 동화 함께 읽겠습니다. 남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전해진 얘기인데요. 숲이 불타고 있었대요. 숲속의 동물들은 앞다투어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크리킨디라는 이름의 벌새만은 왔다 갔다 하면서 부리에 물을 한 방울씩 담아와서 산불 위에 떨어뜨리고 갔습니다. 동물들이 이 광경을 보고 아니 그런 일 해서 도대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면서 비웃었습니다. 크리킨디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뿐이야. 그래서 우리도 이 작은 물 한 방울을 산불을 끄는데 보태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뭐가 있을까? 무력감에 포기하고 마는데요.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아마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계시죠? 분리수거라든지 아나바다라든지 우리 생활 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즐거운 불편운동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유전자 조작 농산물 식품 구입하지 않기, 외식 줄이기. 외식하면 아무래도 버려지는 음식이 많잖아요. 그래서 외식을 좀 줄이고 웬만하면 집에서 먹고 토종 종자를 쓰고 유전자 조작 농산물이라고 얘기하면 좀 멀리 느껴지죠. 근데 왜 유전자를 조작을 할까요? 크게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종자 회사들이 종자 장사를 잘 해먹기 위해서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작년에 옥수수를 이제 심었거든요. 옥수수를 종자를 갖다 심었는데요. 이 옥수수를 올해 수확을 해서
심으면 내년에 수확이 더 많이 나올까요? 적게 나올까요? 네, 확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는 열매가 안 맺힌대요. 그 왜 그러냐? 봤더니 이 종자 회사들에서 해마다 종자를 팔아먹기 위해서 유전자를 조작을 해서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토종 종자를 찾아서 써야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제초제에 강한 옥수수를 만들기 위해서 조작을 하는데요. 이게 사실 첫 번째 말씀드린 이게 사실은 불임이잖아요. 불임. 예. 임신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음식을 우리가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어떤 과학자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그 사료 회사에 돈 받고 연구한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고요. 특히 이제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지금 개념이 없는데 유럽에 가면 조금 경제적으로 못 사는 나라들도 이 GMO라고 그러죠.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대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쪽에서의 연구 결과를 봤더니 쥐한테 계속 유전자 조작 식품을 먹여봤어요. 했더니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나 다를까 불임. 네,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이유 없이. 그리고 장기 기형. 네, 안에 이제 장들이 그 기형이 나타나고 또 암 같은 질병에 많이 노출이 되는 것을 통계적으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는데 좀 이상하죠? 같이 연구를 하는 사람들도 결과가 확 달라져요. 누구한테 돈을 받느냐에 따라서. 근데 가만히 우리 주변을 돌아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유 없이 임신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렇죠? 옛날보다. 4쌍 중에 한 쌍은 부모가 다 건강한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거면 또 우리나라 말하자면 가장 큰 그 죽음의 원인이 뭐예요? 암이죠. 교통사고를 뛰어넘었습니다. 암이. 그래서 그런 그 현상을 보았을 때, 근데 우리가 이미 1년에 그 유전자 조작 식품을 우리의 먹거리에 한 30% 이상은 먹을 수밖에 없대네요. 부지불식간에. 식용유 이런 거 다 옥수수에서 짜잖아요. 그리고 그 미국에서 건너오는 밀이나 이런 거 다 유전자 조작이죠. 근데 우리나라 유통되고 있는 98%가 수입 아니습니까? 그 뭐 밀 그러면 빵부터 시작해서 라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미 우리가 그래서 아주 소비자 여러분들이 깨어 계셔야 돼요. 그래야 유전자 조작 식품이 조금씩 퇴출이 되는데,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슈퍼에 가면 먹을 게 없어요. 그냥 집에서 물병 하나 차고 나와서 목마른 물 마시고, 슈퍼에 가서 전부 밀가루지 않습니까? 전부 수입 식품이고, 자연에 말하자면 부담이 되는 그런 식품들, 물 건너 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탄소를 발생시켜 가면서 우리나라에 도착되었다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슈퍼는 패스하고요. 편의점 이런 데 패스하고 그냥 물만 먹고 살지요. 식당에서 먹지 않는 반찬 반납하고, 텃밭, 여러분 텃밭 많이 하시죠? 요즘에 도시 텃밭도 많이 하시잖아요. 베란다에다 키우시고 또 옥상에다 키워주시고 많이 하시잖아요. 열심히 하셔야 된다. 그리고 제철 채소 과일 먹기. 이 겨울에 나오는 무슨 뭐 딸기니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탄소 덩어리죠. 이게 다 그 기름 떼서 연탄 떼서 재배 생산이 아니고 그야말로 공산품처럼 이렇게 찍어서 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생명 농산물로 좀 주일학교애들 그 초콜릿, 이렇게 초코파이 이런 거 주지 마시고 고구마 삶아서 안면대생에 하나씩 고구마 있잖아요. 고구마 삶아주고 감자 삶아주고 하셔야 돼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가면 애들이 전부 그 인스턴트 같은 거 먹고 아토피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생명 농산물로 주일학교 아이들 간식도 해주고, 물론
찾아보면 굉장히 싸게 이렇게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데 그거를 노력이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서 싼 거 갖다가 애들 그냥 주는데요. 그거 정말 쓰레기잖아요. 쓰레기를 우리가 사랑하는 아이들한테 그런 책이 있어요. 과자, 우리 아이를 망치는 과자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보니까 그 책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들한테 과자를 주느니 차라리 담배를 가르쳐라. 그만큼 과자가 중독성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밀부터 그렇게 오염된 밀을 재료로 하고 있고 뭐 튀기는 거며 뭐 당분 들어간 거며 하여튼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먹을거리를 이렇게 생명 먹거리로 해야 되고 선화동에 혹시 우리농에서 갔다가 이렇게 판매도 하고 하세요? 그 부인회에서 판매하고 하실 때 정말 말하자면 어떻게 누가 농사를 짓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까 고추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기 좋고 맛 좋을 것 같이 생긴 그런 외관을 가진 고추를 만들어내는 기술, 말하자면 약을 써서 만드는 기술이 다 발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보는 걸로는 식별을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재배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이 인증을 받은, 인증도 이거 다 못 믿어서 저희는 이제 저희 조합에서는요 그분의 철학을 봅니다. 농민의 철학을. 정말 얼마나 고집스럽게 그 약을 한번 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몰라요. 정말 기적 같아요. 기적. 풀약 한번 촥 치면 다음날 새카맣게 죽어 있잖아요. 다 발라 있잖아요. 그 기적이 아니고 뭐예요? 그거 손으로 다 하려봐요. 몇 날 며칠. 저기까지 가면 여기 또 나고 있고. 그 애를 써야 되는데 그 유혹이 엄청난 거예요. 농민들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슬쩍슬쩍 치고 싶은 유혹이 있고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 말하자면 검증을 하려면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 검증이 돼야지 인증 마크 갖다 붙였다고 해서 그게 다 보증이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거를 매스컴에서도 많이 들으셨죠. 뭐 이제 한살림이나 어디 이런 모모한 말하자면 친환경 농산물 판매소에서 뭐 검출이 됐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는데 그만큼 말하자면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철학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재배한 농산물을 찾아내셔야 된다. 그래서 안면들 연락하시면 제가 많은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많지 않아요. 신자분들이라고 해서 다 유기농 친환경으로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감히 저는 건강에서 이런 얘기 못합니다. 신부님이 우리 남에게 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서울분들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판매망을 구축해놓기도 했는데요. 긴가민가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신부가 와가지고 한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잘 되려나? 그러면서 그냥 우리는 약초감 잘 켜? 그리고 계속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세요. 어떤 분은 고구마도 토양살충제 다 쓰는 거 아시죠? 땅 갈기 전에 살충제를 하얗게 뿌리고 갈아야 된대요. 그래야 군뱅이가 안 먹지. 그게 말하자면 살충제가 땅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군뱅이를 잡아주지 않으면 군뱅이 한번 썰고 나면 상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맛도 이상해지고 3번은 쳐야 된대요. 3번 약을. 고구마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참 세상에 이럴 수가. 그 흙물 뚝뚝 떨어지는 거 우리 잘 삶아 먹잖아요. 구워 먹고. 그게 들어가서 뭐가 될 줄 알아요. 어저께 저도 조합법님 가서 용종 하나 떼냈는데 고구마 많이 먹어서 그런가? 하여튼 그래서 그거를 그야말로 이게 기술이 있어요. 그렇게 살충제를 한번 쳐버리면 편하거든요. 편하기는. 그런데요, 자업자득인 게요, 땅이 죽게 돼 있으면 그러면 땅이 죽으면 계속 비료 넣어야 되죠. 살충제 쳐야 되죠. 이게 내성이 생기잖아요. 우리도 약을 먹기 시작하면
그렇듯이 농약도 더 많이 써야 되고, 그런데 유기농으로 하시는 분들 보면 품은 더 많이 들어요. 그런데 땅에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런 군뱅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없어져요. 일단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농사 선생님은 이렇게 날씨가 한파가 온다 그러면 밭을 한번 슉 한대요. 그러면 땅이 떠가지고 군뱅이들이 다 얼어죽어요. 그럼 다음에 군뱅이가 확 줄어듭니다. 저희가 이런 얘기 자꾸 하니까 저희 어떤 회장님이 그 땅을 안 가시고 그냥 살충제를 안 했대요. 이거 뭘까 그래. 신부님 저 망해시오. 한 100kg 캤다면 한 10kg나 이렇게 상품으로 나가고 나머지 그 군뱅이와 다 먹은 거를 하우스 2동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 동에 꽉 채워놨어요. 지금 그냥 회장님 갔다가 이거 닭이나 주세요. 이러면서 저한테 데모하시는 것 같았어요. 군뱅이 안 먹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품이 들더라도 밭도 가시고 또 건물도 다 긁어내시고 또 땅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유기농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지만 우리 농산물 또 여기 우리농 매장하고 이렇게 연계하면요, 제가 대화동 살 때 전화하면 카탈로그도 갖다 주고 쌀 뭐 하여튼 없는 게 없어요. 다 배달해 줘요. 10,000원 이상인가 되면 집집마다 다 배달해 주거든요. 본당에 농산물 판매소가 생기면 제일 좋고요. 그게 좀 번거롭고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시면 저쪽으로 연결하셔가지고 전화 한 통이면 복지국과장님이나 하여튼 회장님들이 좀 애를 쓰셔서 우리 농산물 매장하고 연결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빼놓은 게 있는데 이제 핵 문제잖아요. 핵 문제, 핵 발전 문제. 그 오염되고 이런 것들을 사실은 어떤 교수님은 그러더라고요. 60세 이상은 괜찮아 먹어도 돼. 일본에서 건너온 거 다 먹어도 되는데 지금 어린이들 또 여성들 같은 경우에 아이를 낳을 여성들 같은 경우에 가장 큰 피해가 있다고 하잖아요. 먹을거리가 들어가면 가장 큰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해요. 이제 그런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농산물, 우리 수산물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제 이거 보면서 하는 말씀은 다 드렸고요. 제가 우리 권선민 신부님하고 같이 프라도 사제 활동을 하고 있는 광주교구의 최윤복 신부님이라고 하는 분이 정말 여러분들이 한 번은 꼭 들으셔야 할 그런 말씀을 하셨길래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이것만 전달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이반서서 요책 교황님 문안의 49항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된 생태론적 접근은 언제나 사회적 접근이 된다. 생태론적으로 사고를 하기 시작하고 뭔가 궁리를 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이 사회 문제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1절 악에 굴복당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굴복시키십시오. 한상균이라고 아세요? 한상균. 지난 주간에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하루 종일 TV에 나오네. 나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하루 종일 TV에 나와야 되지? 이상하네. 옛날 노무현 대통령도 그러더니 저 사람도 뛰어내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하여튼 민노총 위원장이죠. 민주노총. 근데 이 위원장이 체포된 이유는 그냥 우리처럼 평범한 서민들이 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돼야 된다, 그런 말을 한 거거든요. 하다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어겼어요.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돈을 뺏은 것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 막 난리를 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근무 성과제, 근무 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일하는 사람들을 아주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법을 정부와 새누리당은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부자들에게는 더 많은 부를, 가난한 이들에게는 더 많은 절망과 어려움을 선물로 주려고 이 사람들은 혈안이 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50%가 비정규직이고 불안정한 노동 환경에 처해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이 사람들은 더 쉽게, 더 편리하게 사람들을 기계처럼 써먹고 용도 폐기할 수 있는 법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0.1%가 전체 부의 몇 프로를 갖고 있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26%를 갖고 있거든요. 0.1%의 사람이, 0.1%면 1000명 중에 한 명이죠. 1000명 중에 한 명인 사람이 전체 26%를 갖고 있다. 상위 10%가 66%의 부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겨우 4%만 고용하고 있는 100대 기업이 기업 이윤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75%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35%만 이윤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부를 쌓으려고 법을 요리조리 마음껏 뜯어고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법들이 국회를 곧 통과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난한 노인들, 땅의 마음으로 생명을 키우는 농민들, 또 어민들, 기초생활 수급자들, 하루하루 땀 흘려 일하는 사는 노동자들, 미취학 어린이들 뭐 이번에 예산 안 나온다고 그러죠? 내년부터는 100만 청년 실업자들, 정직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서민들, 민중들 모두가 이들 때문에 절망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의 평범하고 성실한 민중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무능하거나 잘못해서 살기 어려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대다수의 선량한 시민은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0.1%의 사람들은 초법적으로, 탈법적으로 살아가면서 더 쉽게, 더 편리하게 돈을 모으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기가 힘이 든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비정규직으로 평생 노예로 살 처지에 몰리는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서민들이 허리가 부러지도록 일해도 먹고 살기가 힘든 것입니다. 이들이 만일 자기 고가를 조금만 연다면 민중들은 허리를 펴고 살지도 모릅니다. 몇 개의 법안만 고쳐도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데 대한민국의 힘과 권력을 쥔 사람들이 결코 절대로 전혀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지금 쉬운 회복법, 국정교과서, 먹는 쌀 수입법, 폭력시위, 복면금지법 등 22개 불평등한 법 제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불리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 나눔, 평등, 정의의 가치는 소나 개에게 던져주고 탐욕만이 그들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는 일에는 악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아니, 그들이 악입니다. 그들이 획책하는 것을 좀 보십시오. 그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분열, 갈등, 폭력, 당파, 불소통, 일방통행 등등 그들이 행하는 일은 일치, 사랑, 평화, 나눔과 같은 선하고는 반대되는 것들입니다. 분명한 악입니다. 선으로, 사랑으로 악과 싸워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 자식들은 악의 속을 해서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교황 프란치스코께서는 이 규제 없는 자본주의는 고삐 풀린 망아지와 같다라고 하시면서
함께 이것을 물리쳐 싸우자고 수없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대한민국의 많은 서민들이 정부가 하는 일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고 듣는 언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상 섹스 파티를 열며 온갖 추문을 몰고 다니고 수많은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끊임없이 경찰과 검찰에 소환됐던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이태리 TV 방송국 2개, 라디오 방송국 3개를 소유하고 있었기에 그 많은 추문에도 불구하고 총리에 2번이나 당선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TV에서 자주 보이고 라디오에서 자주 목소리를 듣게 되면 인류학자들 말에 따르면 우리 인간들은 그를 가족이나 같은 부족으로, 내 가족이나 같은 부족으로 착각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히틀러의 오른팔이고 선전부장이었던 요한네스 괴벨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중은 처음에 거짓말하면 반발을 하고 2번 거짓말을 하면 의심하지만 3번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어버려요. 언론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믿는 한 이런 착취와 억압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언론이 말하는 것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걸러서 듣고 무엇이 진실인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착취하고 억압하는 이들을 내 가족으로 착각하고 악을 선으로 믿어버리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지금 이런 현실을 복음의 정신에 입각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실현하라고 책임과 사명을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모여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악을 선으로 물리치기 위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미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이미 선의 힘으로 악을 물리치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1919년 독립만세운동 때 그랬고, 4.19 의건 때 그랬고, 또 5.18 때도 그랬고, 또 87 항쟁 때도 그랬습니다. 많은 분들이 애를 써 주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의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요한 프란치스코의 말씀처럼 거리에서 피 흘리며 쓰러지는 야전병원의 원장처럼 우리 나아갑시다. 어떻게 하나요? 그런 고민을 이제 우리가 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공동체, 소공동체 모임하면서 레지오 모임하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궁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천 방안들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특히 이제 투표할 때 잘해야 돼요, 그죠? 제가 정평이 하면서 어떤 후보가 교황님과 주교님들의 가르침에 가장 잘 맞는 공약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신자분들한테. 근데 정말 실망이 이만저만이었던 게 뭐냐면요, 정말 신앙 따로 삶이 따로구나, 성당에 와서 듣는 거 따로 있고 가서 행동하는 거 정말 다르네, 확인하고 말았어요 제가. 사회교리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순번까지 매겨줬습니다. 1번 녹색당, 2번 정의당, 3번 없어진 당 이름이 뭐죠? 아무튼 그 다음에 민주당, 그 다음에 새누리당. 새누리당이 꼴찌더라고요. 사회교리에 입각해서 이렇게 판단해 보았을 때
그런데 2번을 찍으면 어떻게 돼요? 내 집값이 떨어질 것 같더래요. 그래서 1번을 찍을 때 이게 뭐예요? 자기 욕망에 투표를 하는 거죠. 욕망에. 하느님의 뭐 말씀 무신 사회 교리 개꿀 저희가 집값 떨어진디야 1번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교황님이 이 책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계신 게 뭐냐면요, 물 공공의 재산이 있다는 거예요. 공공의 재산, 공기, 그죠? 공기 오염시키잖아요. 대기업들이 물 사 먹어야 되잖아요. 이거 수자원공사, 또 공항공사, 뭐 수도, 철도 이런 것들이 대단히 싸게 그야말로 돈 주고 사 먹지 않아도 돼야 하는 것이고 사더라도 아주 저렴하게 누구나 탈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인데 이거를 지금 우리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요? 뭐 서비스 질을 높인다 어쩌고 그런 구실을 대서 뒷돈 받고 다 대기업들에게 팔려고 하고 있어요. 서민들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사람들을 계속 주머니를 채워주는 거죠. 교황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 신자분들은 그냥 계속 이쪽으로 계속 TV에 나오니까 아 쟤는 우리 식구인가 봐 이러면서 찍으셨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선거 때가 되면 그야말로 몇 번을 찍을까요? 신부님 이렇게 물어봐서 신부님이 몇 번 찍어? 그러면 이제 선거가 위반이니까 어떤 후보가 제일 교황님이 얘기하시는 사회교리에 적합한 후보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알려주실 거예요. 적어도 저거는 아니다 이렇게 알려주시겠지. 그러면 위반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안면도에서요. 말하자면 원안 하느님이 원래 원하시는 이런 공동체의 삶을 좀 살아보고 싶어서 애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안면도에 놀러 오는 셈 치고 한 번씩 오시면 안면도에 푹 빠져서 저랑 살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놀러 오시고 필요한 거 있으시면 유기농산물 전국적으로 제가 다니면서 이 농민들하고 이렇게 몇 시간에 걸쳐서 그분들은 이미 뭐 유럽, EU, 뭐 국제 인증 다 녹색 마크 다 받은 분들이면서도 제가 이렇게 가서 왜 친환경을 하고 계십니까? 유기농산물 하십니까? 물어서 직접 체크해가지고 계속하고 관계 맺고 하면서 엄선된 농민들이 고구마, 쌀, 고추, 오이, 사과, 포도 이런 지금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면 안면도 상담으로 전화하시면 제가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강의를 너무 잘했나요? 네, 그래서 부지불식간에 먹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제일 안전한 건 우리 지금 말하자면 녹색 친환경 판매소들이 있어요, 그죠? 네, 선화동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예요? 저희 강 건너가야 많이 있어요, 그죠? 저쪽 대화동에 살면서도 얘들아 어디 가서 놀까? 그랬더니 강 건너가서 놀아요 그러더라고요. 청년들이. 대전도 강 이쪽과 저쪽이 나눠있는 느낌이 들었는데 하여튼 친환경 농산물 판매소가 주보에 조만간 안내가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 그러셨는데 가까운 친환경 농산물 판매소가 있어요. 그런 데 가시면 넌 GM이라고 해서 말하자면 이제 유전자 조작이 안 된 농산물입니다. 이런 인증이 다 있거든요. 인증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슈퍼에도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돋보기 갖고 가셔가지고 파란 마크 찍혀 있는 거 GMO 그래서
잘 살피시면 돼요. 살펴보셔야 되고요. 이제 꼼꼼하게 챙겨서 사셔야 되고. 시원한 대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대전 떠난 지 3년이 돼가지고 대전 지리도 이제 어두워지고 어디에 뭐가 있나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1313에서 이런 안내 막 이런 거 하면 참 좋겠네요. 그래서 본당에 홍보 얼마나 좋아요, 그죠? 형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정리해가지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본당에다 쫙 돌리는 거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참고로 우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 달에 한 번 1313 모아주시잖아요. 저금통 봉헌하시잖아요. 거기 책임자 우리 자매님이 여기 와 계세요. 그래서 제 얘기 듣고 이 1313을 좀 더 건설적으로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공부하고 어떻게 도움이 됐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른 분당에서 오셨으니까 환영의 박수를 한번 해주세요. 1313 운동 본부장님이십니다. 그러면 제가요 우리 교황님이 얘기하신 쓰신 천미받으소서의 맨 뒤에 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령과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피조물과 함께 드리는 기도. 아버지, 모든 피조물과 함께 당신은 천미받으소서. 모든 피조물은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현존과 온유로 충만하나이다. 찬미받으소서. 예수님, 주님에게서 만물이 창조되었나이다. 그리고 당신께서는 인간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셨나이다. 당신께서는 오늘날에도 부활하신 분의 영광으로 모든 피조물 안에 살아계시나이다. 찬미받으소서. 성령님, 성령님께서는 이 세상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끄시며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피조물과 함께 계시나이다. 성령님께서는 저희 마음 안에 머무르시며 저희를 선으로 이끌어 주시나이다. 찬미받으소서. 주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한없는 사랑의 놀라운 친교를 이루는 분이시니 모든 것이 하느님을 이야기하는 세계의 아름다움 안에서 저희가 하느님을 바라보도록 가르쳐 주소서.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존재에 대하여 저희가 찬미와 감사를 드리도록 일깨워 주소서. 저희가 존재하는 모든 것과 내적 일치를 느끼도록 저희에게 은총을 내려주소서. 사랑의 하느님, 저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위한 하느님 사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소서. 권력과 재물을 소유한 이들을 깨우쳐 주시어 무관심의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공동선에 호의적이며 약한 이들을 도와주고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돌보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과 이 땅이 절규하고 있나이다. 주님, 주님의 힘과 빛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어 저희가 모든 생명을 보호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마련하여 정의와 평화와 사랑과 아름다움의 하느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그 생태 영성뿐만 아니라 사회교리에 대해서도 좀 가르쳐 주셨습니다. 수고해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는 의미에서 꽃다발을 선물로 준비를 선생님께서 좀 앞에 보시고 꽃다발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큰 박수. 그리고 선물이 또 있습니다. 꽃다발 있고 그다음에 우리 특송 음악 국가에도 준비했죠.
교회에서 세상에 외쳐야 되는 어떤 예언자적인 어떤 여러 가지 목소리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교황님이 많이 말씀하셔요. 우리 주교님이 용식 라자르 주교님께서 주교회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이시죠. 용식은 얼마 전까지 정의평화위원회 주교님을 도와서 충모경 사제 대표로 활동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마을이나 어려운 교회가 목소리를 내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또 안면도에서 잘 지내시도록 또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가 이제 특강 마지막 시간이죠. 아쉽지만 이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올해를 마지막으로 몽골로 떠나시는 김성현 스테파노 신부님 모셔서 선교 체험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해야 될 선교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 들려주실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 많이 가족들하고 많이 오셔서 더욱 좋은 시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내려가시면서 따뜻한 차 한 잔씩 나누시고 그리고 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
내년도까지 가셔야 되는 신부님께 큰 박수로 감사합니다. 그것도 어디 가져가시게? 여기 거요. 아, 아니요. 이게 뒤에 거예요? 예. 아.